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조정이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게 이제 큰 어떤 급락장의 시작이냐 아니면 그냥 많이 오른 거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많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항상 1월 시장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1월 시장은 좋았었는데 이번에 12월에 미리 땡긴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시장이 막상 어제 하루는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조정이 나왔고 미국도 많이 올랐으니까는. 그런데 우리 장이 어제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는 환매수를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강세장을 1월 초 12월 말에 예상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 누적 선물 매수가 3조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틀 만에 1조 6천억을 팔아버렸으니까 선물 포지션을 다시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저도 그렇고 뭐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설왕설래하는 하루가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이 우리 가족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죠. 급락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예. 근데 아직까지는 급락장의 모습은 연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지수로는 네. 그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네. 개별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많이 빠지더라고요. 개별주가 오늘 빠진 것들이 은근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라든지 제가 이제 1월 2일 날 와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다음 주에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번 주 중 후반부에는 세론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이 때마침 조정을 또 받은 거지 이틀 연속.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좀 이따 종목을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소위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은 그렇게 빠진 건 별로 없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한 온디바이스 했던 것들 혹은 한 제약바이오 했던 것들 그러면은 둘 다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손이 빠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들을 매매했다는 게 맞으면 이것도 이제 목요일이고 또 내일 금요일 뭐 다음 주까지 넘어간 시즌에는 일본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거가 좀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어제는요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단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이 0.6%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코스닥이요 제 기준에서는 한 1.5%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0.6% 감아 올릴 때요. 장중에 1% 넘게 빠졌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수 플레이를 좀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다면은 코스닥은 바로 빼지 않을 것 같은. 왜냐하면 종목대에서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니까는.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쉬었다가 반도체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좀 키 맞추기 형식으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고요. 뭐 궁금하셔서 제 차트 띄워보면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요거죠. 솔직히 아직까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우리 요런 차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게 지금 급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추세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를 좀 어지럽게 우리를 좀 약간 포모에 빠지게 했었던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혹은 그런 최근에 CXL 같은 그런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최근에 급등이 나선 종목들이 오늘 위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맞아요. 예. 장중에 올라갔다가 양봉 예. 조금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맞습니다. 급락하는 모습. 맞아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한 2시부터 2차 전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는 이것을 좀 해석을 했을 때 그 종목도 아직 추세는 깨지 않았거든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빠졌는데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지수를 보고 혹은 시장 빠지는 걸 예상을 할 때 어떨 때 빠지는 걸 예상을 하냐면은 주도 주단이 크게 무너질 때 저희가 빠진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모습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부러진 건 없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런데 금요일 혹은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서 그것이 더 거칠게 나오면은 지수단이 회복을 못하면 거칠게 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겠다라고 여기서 저희가 스스로 이제 대응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중에 좀 오늘 고민 좀 많이 하다 왔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근데 그 2차 전지주에서도 저는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게 이제까지 오히려 좀 못난 미운 오리 새끼였던 LNF가 그렇죠. 요새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코스피 상장 이슈라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 저도 충분히 공감을 가는 게 소위 장이 조금 플랫하게 움직일 때 그때 오히려 LNF가 잘 움직였거든요. 대표님 기억을 해보죠. 그리고 반도체 움직이고 그럴 때 LNF 잘 안 움직였어요. 또 2000년대 안 움직여.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LNF가 들어가는 수급은 우리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성 혹은 예측성 수급이 미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패시브에 좀 기반한 수급이라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패시브에 기반한 수급은 장이 어려울 때 좀 더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의미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에코프로머티도 좀 올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패시브성으로 그러니까는 코스피 그러니까는 MSCI에 들어가거나 제가 좀 이따 좀 약간 자료를 만들어 놨는 저기 시간을 할애해 놨는데 MSCI라든지 코스피 정도의 편입 이전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할 때 오늘 2시 이후부터 그것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플레이어들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 조금 조정 받을 때 나는 차라리 수급 기반한 것들 내가 들어갈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오후에 좀 발동이 된 것 같고요. 일단 LNF도 좀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혹은 회사의 내용 그러니까 뭔가 수주 기반 이런 건 아직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수급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그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네. 또 어떤 주식을 지금 이 떨어질 때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그걸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기준과 어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의 거래일 동안에 대형주 급등이 조금 더 눈에 잘 보였던 현상이긴 하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전까지는 CXL이라든지 우리가 좀 약간은 생소했었던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마지막 단에 좀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이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게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종목에 혹은 그 들어가는 섹터의 색깔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내가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1월 2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이 있다면은 저는 일단 빠져 있는 소부장으로 보는 게 맞다. 일단 첫 번째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제가 보기엔 아직은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직도 디램은 계속 올라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코스피 혹은 MSCI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만한 주식들이 좀 짱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일부 포트를 꾸리는 거. 좀 전략은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제 종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증시의 호재가 있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개별주 따는 살아 있어요. 움직이긴 하니까는 그랬다 치고요. 오늘 그래도 요즘 우리 그 정부, 우리 대통령께서 시장에 좀 훈기를 넣어주는 발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발언이 뭐였냐면 공매도 부작용이 사라질 때까지 금지하겠다. 이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도. 물론 그것 때문에 장이 돌리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한시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렇죠. 5월 말이죠. 뭐 선거 끝나면은 뭐 끝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제일 안 좋은 거는 투자의 시계를 끝을 정해놓고 하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정치적인 색채를 떠나서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반기에 좀 마음이 좀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잠깐 수급 보시면은요, 이런 네. 거죠. 오늘 외국인은 1,150억 정도 현물로 매수를 했는데 기간이 7,900억을 때렸거든요. 그 때린 것 중에서 5,700억이 금투예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에 이상하다고 말씀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 원래 배당날 전까지 금투가 배당받으려 쭉 샀으면 배당날 이후에는 파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데 원래 그 기존에 샀었던 금투의 수급은 1월 둘째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
일반적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던 게 여태까지 관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나올 매도가 그러니까 나올 수급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그널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그 장중에 우리가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보이는 와중에 어느 매수세가 살아 있고 있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흥분을 하거나 단언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시장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시장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그 특징적으로 봤던 네. 섹터 혹은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종목별 좀 차트 보면서 드려볼게요. 네. 그 최근에 진짜 강했었던 게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게 CXL 관련주로 편입이 됐었고 이 종목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시작한 4,000원이었거든요, 대표님. 근데 이게 한 달 전에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12,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얘가 지금 오늘 장중에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6%.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퀄리타스. 사실은 당했었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제일 강한 주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도 오후에 7%나 밀려서 끝나. 근데 이게 밀림 끝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웬만한 투자자들은 이쪽으로 던지고 있다. 좀 시장이 조정이 있을까봐 수익 난 것들을 빨리빨리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소부장 쪽에서 그래 나쁘지 않다 말씀드린 이유도 ENF 테크놀로지 같은 전통의 적당한 수준의 수익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그래도 워킹을 하는 것 같아요. 거래와 신고가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SFA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최근에 셌던 것들을 보셨었던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시장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저 반도체 소부장 안쪽에서만 한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계시면은 그래도 아직 깨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로 발현된 CXL 등 최근에 반도체를 밀리는데 그러다가 밀리면서 올라오는 게 LNF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물론 근데 지금 요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일단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12월이랑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제도 61선을 지지했다 정도만 보일 것 같은데 시장 성격이 조금 코스닥을 좀 오르고 싶을 때 혹은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여태 보니까는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이 시장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게 꼭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은 루머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좀 좋을 때는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요거 좀 보시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VT라는 주식 아실 겁니다. 오늘 진짜 루머 그 다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수익 나셨던 분들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막 이래 가족분들 버려가지고. 당황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 장중에 28%까지 왔는데 맞네 28.96%. 그게 오전에 그랬거든요. 거의 하한가 같네요. 예. 9시 21분에 저점을 찍은 건데요. 제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욕먹어 째려보는 게 아니고 관정파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툭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그 제 소통하는 대화방에다 VT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다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러다 딱 1분, 2분 있다가 루머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루머인가 보니까 분식회계라든지 혹은 감사 의견 뭐 이런 말에 담기도 무서운 특히 주식시장에 담기 무서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말이 되느냐?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1월 초인데 무슨 감사 의견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맞잖아요, 대표님. 그렇지. 3월까지 나와도 3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은 이게 나올 수 있는 시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이게 손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불안해서. 불안하죠, 대표님. 그렇지. 저도 혹시나 찜찜해서. 그럼요. 혹시라도 이게 저희가 워낙 많이 어려운데 특히 코스닥 시장은요. 뭐
항상 1월 달에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 경험이 몇 년 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이걸 해서 아닌데 리들차 엄청 잘 팔리는데 제가 다이소 가는데 리들차 계속 없어요. 그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성장성이 조금 어느 정도 나왔다 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수준인가 했는데 분봉 보시면은 바로 밀어 올리더라고요. 밀어 올리는데 이때가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번에 회사 칭찬 드립니다. 회사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마이너스 6%에 끝난 것뿐이지. 만약에 이게 대응이 없었다 싶으면 제가 하면 10몇 %에 끝났습니다. 불안하니까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와서 말씀드릴게요. 수급이요, 이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너희가 지금 똑똑한 애들이 이거 루머라 그러면 사야지. 개인들만 97만 주 사고 이거 외국인 기관 왜 다 때렸느냐. 이거 오늘 저한테 들은 질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뭔가 사전 정보가 있으니까 촉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전 정보 없고요. 전 기관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운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스컷. 맞습니다, 대표님. 그게 규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회사에서 공시라든지 공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공식적인 그 계제가 나오기 전까지 만약에 이런 급락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 하면은 운용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그게 문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다르고 어다른 게임인데 막상 이렇게 오늘 끝났으니까 또 이렇게 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 저기 주주분께 저한테 전화 오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파느냐 도대체.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만약에 즉각적인 해명이 없었다면 이 종목은 예를 들어 14,000원대에서 15,000원, 16,000원까지 계속 박스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와야지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추가적인 뭔가에 나와야 되는데 오후에 보니까는 자사주 취득 공시까지 나왔어요. 49억 규모.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만 주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도 회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제스처는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많이 힘내시고 화들짝 놀라셨다 하더라고요. 이거 들고 있으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요런 오늘 일이 있었다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저희 8.15 그 찐시장 잘 들여 투자자분들 아시면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1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CES 관련 이런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도 하다가 1월 중순 이후 가면서부터는 이게 그쪽이 세론 뉴스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1,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거기서 올라오는 거가 진짜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현금 만드신 분들이 지금 말고 한 1, 2주 후에 그때 살아나는 반도체 새로운 섹터들을 보는 거가 일단은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만약 반도체를 보신다면 신규로.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주도주가 여기서 좀 더 바뀌는 걸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처음 급등이 나온 우주항공 이거를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X, 네네. 스타링크가 이제 발사를 해서 이제 휴대폰 통신을 하겠다는 이런 뉴스 원문이 그 영어 원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핵심은 휴대폰과의 통신이 될 거고 어찌됐든 정책 당국에서는 정책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올 테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의심을 하는 거죠. 과연 주도주가 무조건 바뀐다는 보장은 없지만 새로운 섹터가 잘 쉬었던 섹터가 갑자기 꽉 나오고 저희가 그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종목 섹터가 나올 때 컨택이라는 종목이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팔딱팔딱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종목들이 들어오는데 그 섹터가 와 움직인다 네. 하면은 이쪽을 한번 차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섹터 후보군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 매매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제까지 급등이 나왔죠.
오늘 첫 조정이 나온 건데 그 안에서 내가 해볼 종목군들을 추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서 뭐 제가 생각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LIG 넥스원은 그냥 방산 회사로 보기에는 그렇지. 최근에 뭐 또 로봇주. 맞아요. 로봇도 무기화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약간 뭐 멀티플 업사이드가 일단 보이는 거고 그리고 AP 위성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혹은 현대 로템은 폴란드 때문에 지금 뭔가 물론 뉴스는 잘 나오긴 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각 종목마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발현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열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우주항공을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넌 뭐가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도 뽑는다면 LIG 넥스원이 제가 최근에 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고 좀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그 로봇 멀티플을 받는다면은 부담이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밸류에이션 생각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 맞아요.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은 이거죠. 밸류를 생각을 할 때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8배, 9배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는데 과연 그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일 때 밸류로 움직인 적이 있었겠느냐. 오히려 이게 주도주화가 돼서 이렇게 다 올라갈 때는요. 오히려 조금 가볍거나 혹은 좀 시장을 긁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로봇 혹은 예를 들어서 신무기 이런 식의 그런 뭔가에 조금의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들어갈 때 좀 더 잘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예로요. 하나 시스템 같은 거. 잘 가요? 예. 하나 시스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닙니다. 싼 주식은 아닌데 얘가 지금 시총이 3조 5천억. 제가 경험적으로 3조에서 4조 대 있는 종목들이 5조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빠졌죠.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UAM 쪽 그리고 군사 통신 무기 체계 개발 이런 식으로 통신 체계 개발 이런 쪽이 조금은 감이 된다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중인데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멀티플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지금 메이저가 보는 밸류에이션 차이가 뭐가 될까? 왜 맨날 나는 싼 거를 찾다가 그 종목이 안 움직여서 답답했지. 오히려 그렇지. 같이 움직일 때 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시장 매매할 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볼 때는요. 버틸 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살아 있을 때, 맞아요. 클 때. 같은 섹터가 그 큰 섹터가 와 움직일 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주항공이라든 방산 섹터가 소위 수주 베이스로 움직일 때는 재작년입니다.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때 이제 태조 이방원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태조 이방원의 시기와는 다른 결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 수주가 이제 폴란드랑 들어올랑 말랑한 시기 그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 장이 조정을 받던 뭐 했던 지금은 거의 개별주 장세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주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개별주 장세는 각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왜 올라가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제가 개별주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브랜드 익스코퍼레이션 주식 아시죠? 아침에 우리 김민소 매니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나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얘가요 중국 진출이잖아요. 네. 중국 진출이고 중국 진출 한다라고 얘네가 IR을 했어요. IR을 했는데 이 IR을 했을 때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목의 핵심은요 기관이 나가느냐 안 나가는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기관이 나가는 안 나가는 확인을 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한 내가 차트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5일선 닿을 때 이런 식으로 각 개별 종목별로 올라가는지 이유와 그것에 대한 수급까지 같이 살펴보셔가지고 일단 거기서 좀 매매 타점을 잡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